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글로벌 매체라는 거, 글로벌 접근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이 나라의 이 세계 어느 기업도 어느 누구도 글로벌하게 동시에 같은 콘텐츠를 4대 매체로 쏘아댈 수는 없어요. 애플이 아무리 콘텐츠와 광고를 이렇게 통제를 한다 하지만 그거하고 글로벌 리치를 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스마트폰이든 웹사이트든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는 이런 거가 이제서야 겨우 글로벌하게 어프로치가 가능한 최초의 미디어가 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잡지와는 달리 TV와는 달리 계량적 효과 측정 가능하다는 거고, 활용 범위가 넘쳐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소셜미디어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이제 모바일로 거꾸로 보면요, 스마트폰으로 보면 이렇게 있죠. 스마트폰은 매스 앤 타겟팅이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보급률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매스 어프로치가 가능한 거고, 스마트폰에는 유심 칩이 있고 그 안에 개인정보 유심 칩이 아니라 개인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기본적으로 마케팅 이론적으로는 매스와 타겟팅이 이거보다 동시에 가능한 건 없다. 두 번째, 이건 당연하죠. Anytime, anywhere. 신문은 저녁 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싶지만 신문은 그 시간이 돼야 그때야 돼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TV 광고도 시간대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TV가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두는 게 애니타임이어가 이제 모바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미디어 카메라부터 각종 동영상과 센서와 모든 그 콘텐츠까지 멀티미디어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과 빵빵하고, 그러니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둘러싼 광고 비즈니스, 마케팅 비즈니스가 출발이었고 거기에 몰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이버, 다음, 구글 전부 다 광고회사예요. 광고회사. 전부 다 광고회사고 거기에 수익은 절대 다수는 거긴 거고, 그 광고에 파워를 가졌게 됐던 이유는 4대 매체가 아니라는 거고요. 소셜미디어에 관한 얘기는, 이런 미디어에 관한 얘기는 사실 예전부터 늘상 같이 있었던 얘기인 거고, 이것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다시 한번 부각되는 이유는 보급률이 그만큼 넓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잘 아실 테니까 익히 아시는 얘기인데, 이거로 좀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급격하게 늘었다, 이제 마케팅적으로 가치가 있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용률이 20%까지 가는 거, 전체 100명 중에 5명이 있다가 사용자가 20명까지 늘어나는데 유선전화는 31년 걸렸고, 휴대폰은 6년 걸렸고, 스마트폰은 이제 5년 걸렸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스마트폰이 걸린 이만큼까지 오는 건 아이폰 나오고 난 다음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신 거잖아요. 아이폰 출시 2달 후에 KT 무선 트래픽 100조되고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무선 트래픽이 글로벌 대비 3.2배고 이제 엄청 많다는 거 이제 익히 하실 거고, 이제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만큼 숫자로 사실적인 게 많습니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왜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함의는 결국 뭐냐, 이제 컨버전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컨버전스 얘기는 심플하게 이제 하나만 파는 게 아니다.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가 PC 산업, 인터넷 산업, 통신 산업 세 개가 융합돼서 돌아가는 거고, 이 안에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생긴다.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팔고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컨텐츠와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이 플레이어들이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플랫폼 안으로 오가나이즈 되면서 비즈니스가 바뀌어가는, 애플이잖아요. 앱스토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시사점이니까 이걸 밸류 체인 자체가 변하고 수익 모델들이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거. 통신사가 더 이상 세상을 그게 주도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주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다는 것. 이전에는 이렇게 되겠죠.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이니셔티브는 통신사가 있었어요. 통신사가 소비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mp3부터 모든 걸 직접 게임도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밑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와 게임 만드는 애들, 컨텐츠 파는 애들 쫙 온라인에서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애플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형태로 전체가 바뀌게 됐다는 것. 예전에 통신사의 게임의 룰은 우리 카메라 정말 훌륭하다, 디자인 완빵이다, 스펙 정말 좋아요, 이 게임이었다가 이제 그 게임으로 더 이상 휴대폰 비즈니스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쟁과 가치 창출의 방식이 이제 이미 변했다는 걸 이제 수신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금융하고 통신의 컨버전스에 관한 얘기, 이것도 한 10년, 20년 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 게 요즘 카드사하고 통신회사예요. SK 하나카드 아시죠? KT가 BC카드 인수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해외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왜 카드사와 통신사는 서로 같이 가려고 하느냐? 둘이서 원하는 게 뭐냐냐? 사실은 이 통신과 그 금융은 정말 오래됐어요. 옛날 모네타 그 이전부터 당말부터 굉장히 오래된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뭔가 합쳐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못 쫓아오게 네트워킹 해가지고 확 시장에서 주도권 잡을 것 같고 이거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둘이 만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통신하고 카드사하고 고객 합치면 제일 많아요. 신용카드사 고객들하고 통신사 고객들하고 합치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빵빵하고 여기에 가맹점 네트워크, 신용카드사가 가장 중요한 거 가맹점, 전국의 가맹점들 원하는 데 비즈니스 전국의 가맹점들이 있다는 거고 통신사들은 지점, 대리점, 영업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합쳐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은행들의 지점망보다 엄청난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정유서, 주유소까지 합쳐지는 오프라인의 그 블록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국내에서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모든 대기업들이 이런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SK가 마케팅 컴퍼니 그냥 만든 거 아니고요. 모든 그룹사들이 사실은 시너지 마케팅에서 포인트 통합하고 로열티 통합하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 채널만으로도 위력적이겠지만 기본적인 고객 수만으로도 위력적이겠지만 보세요. 통신 트랜잭션과 카드의 구매 트랜잭션이 합쳐지면 여기에다가 위치 정보가 합쳐지면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 있는 분석의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언제 어디 가서 뭘 사고 뭘 먹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신규 비즈니스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신하고 카드하고 합쳐지면 기본적으로 휴대폰 되죠. 신용카드 결제되죠. 이것만 되느냐? 지금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은 아이폰 앱을 통해서 뭐 쿠폰, 뭐 소셜 커머스 이런 거 다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 다 여기서 통합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신한카드가 KT랑 SK텔레콤이랑 붙어서 SK텔레콤 신한카드가 합쳐가지고 전 국민에게 소셜 커머스 시작해봐요. 누가 이길까요? 여기가 이겨요.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주차권, 신분증 이런 거 쭉 여기다 우리 휴대폰에다 집에 다 심어줄게. 그럼 누가 이겨요? 얘가 이겨요. 이런 거 염두에 두고서 서비스의 융복함, 시장에서 주도권 먼저 잡고 고객 잡고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포탈이 했던 기본적인 논리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려는 게 뭐냐? 또 인프라적인 중요성도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와 통신이 융합돼서 결제, 금융 이게 되려면 IC, 유심칩, 그 다음에 NFC, 그 다음에 각종 단말기 이런 것들이 있는 기술 표준, 기술 스펙 이걸 잡는 사람은 향후에 라이센스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펙을 잡으려면 기술력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뭐냐? 얼마나 많은 고객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갖고 있느냐가 표준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표준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게 기술의 표준을 확보하려는 게 또 하나의 의도가 있죠. 이거 다 묶어가지고 카드하고 통신하고 합쳐서 대고객과 시장에서 영향을 막강하게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협상하는데 우리 따라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인수합병 하든지 그러려는 그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게 정말 얼마나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 카드 통신사들이 서로 쭉 융합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당연히 뭐 정부와 뭐 또 이제 모바일 컨버전스, 모바일 준비제 컨버전스 촉진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져가는 걸 풀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뭐 공인인증서 풀린 얘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한 가지 정도는 뭐 그 원래는 TV, IPTV, TV 상별에는 원래 홈쇼핑 업체들밖에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홈쇼핑 업체가 아니어도 TV에서 커머스를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풀린 게 하나가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PTV 기반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과 커머스를 하려고 했어요. IPTV를 가지고 하려는 게 커머스, 마케팅, 광고 이런 거거든요. KT가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이런 거예요. KT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모든 자영업자들은 다 KT 전화를 써요. 대부분이 KT 인터넷을 써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단지 돌리지 마. 신문사에다 가가지고 이렇게 카탈로그 찍어봐야 중국집 광고하면 안 돼요.
KT의 IPTV 보는 사람들에게 요만큼은 판매해가지고 그 시점에 그 라이프타임에 그 컨텐츠에 중국집 광고 해드릴게요. 요거를 KT가 생각하고 광고 사업들을 계속 만들고 회사를 키워가는 겁니다. 근데 요건 KT만 생각하느냐?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애플이 똑같이 그렇게 하려는 거고 구글이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면 통신사도 광고회사 사들이고 있고 포털 회사도 광고회사 사들이고 있고 방송사업자도 광고회사 사들이고 있고 미디어 디바이스에 단말기 하는 사람들도 다 광고회사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건 이미 구글 광고회사다. NHN 광고회사다. 다음도 광고회사다. 기본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에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공급자와 가맹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이제 비즈니스의 기본 논리와 작동으로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여태까지 제가 드린 얘기를 쫙 돌아서서 한번 잊어버리고 아주 옛날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마케팅이라는 걸 거꾸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이라는 건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커머스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축을 고객 사이드 소비자 측면에서는 마케팅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기업 측면에서는 계속 커머스를 했어야 돼요. 근데 아주 옛날에 80년대 이전 또는 한 60년대라고 봐도 봐요. 이 당시에 보면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면 이때 물건이 딸리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빨리 소비를 해야 살아나는 시절이에요. 뭐 보릿고개 이런 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시절에는 소비와 생존이 같았고 뭔가 마케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의 경쟁력은 뭐 마케팅은 거의 있을 필요가 없고 이 당시의 경쟁력은 뭐예요? 만드는 대로 그냥 팔렸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공급이 넘쳐나겠죠. 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를 이렇게 쭉 쫓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쟁이 생기니 그때부터 마케팅이 생기겠죠. 그럼 그 당시에 옛날로 돌아보면 그 마케팅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뭐였냐면 제품 품질이 더 좋아요. 우리 브랜드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광고입니다. 광고. TV나 라디오나 매스로 어프로치해서 많은 인식을 하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마케팅 기본이었고 기업 측면에서 이 당시 그런 경쟁력이 뭐냐? 결국 품질이었겠죠. 가격 대비 품질이었고 이 가격 대비 품질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유통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통망에 떼주는 마진도 있어야 될 거고 유통망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전국적에 갖춰야 사실은 물건을 딜리버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시절은 가격 대비 품질, 그 다음에 유통망. 지금은 굉장히 유통망이라는 게 낯서실 것 같은데 전자회사는 전부 다 대리점하고 하이마트하고 이런 걸 통해서 팔렸어요. 불과 20년만 전에도. 그거 없으면 TV, 냉장고, 세탁기 못 팔던 시절이라고요. 가구회사도 마찬가지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초기에는 그런 유통망 자체가 없으면 팔릴 수가 없던 거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힘을 가졌던 거잖아요. 이 당시 이제 최초로 경쟁이 출현했다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고 보이겠죠.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 자체가 생존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치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내가 선택적으로 소비하겠다. 이런 시절이 됐다는 거고 여기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한 텐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하겠다, 소비하겠다는 이거잖아요. 내가 1,000원이 있어. 내가 1,000원이 있는데 옛날이라면 1,000원 중에 60원 무조건 먹고 살고 사는데 써야 되지만 나는 사우나 가서 자더라도 나는 50원은 베르사체 살래. 나는 그게 더 중요한 소비야. 내게 있어서는. 이런 형태의 것들, 이런 형태의 소비 패턴과 소비 니즈들이 점점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사실은 이렇게 좀 연배가 있지 않은 상태 사실 젊은 티어에서는 굉장히 그런 경향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 이 당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오게 결국 뭐냐면 1대1 원투원 마케팅 그 다음에 제 혼자서는 다 딜리버리 못하죠. 예를 들면 그 휴대폰 하나로만은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휴대폰이 자꾸 뭔가 게임회사, 콘텐츠 다른 것들하고 제휴를 하게 되고 기름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모든 게 서로 이제 제휴 마케팅이 시작이 되게 된 거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원스톱 솔루션 제공하기, 번들로 팔기 그 다음에 롱테일로 나오기, 이 비즈니스 출연하기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이럴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럴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에 그럴 것 같은데 내가 100원이 있어. 난 100원이 있는데 10원으로는 와이프랑 주말에 여행 가고 싶고요. 20원으로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삼겹살 한 번 먹는 거로 한 달 살고 싶고요. 30원으로는
부모님이 어디 보내고 싶고요. 나머지 40번으로는 애를 교육을 보내고 싶어요. 이 돈에 맞춰서 오가나이즈 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21세기형 종합물산인 거거든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옛날부터 이게 됐을 것 같지만 누가 그러고 있어요? 다음이나 NHN이 그러고 있잖아요. 구글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100만원 딱 집어주면 NHN은 나 공급하는 사람한테 자영업자들이랑 이렇게 가서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3천만 명 다 데리고 있거든? 니네 나한테 와서 싸게 팔아. 나한테는 블로킹해.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가서는 내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다 데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이런 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투사이드로 한다고. 이런 비즈니스 이미 시작했고 모두가 이런 걸 바라보고 있다. 거기서 마케팅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전에서 어떻게 이제 퍼져나갈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근데 여기서의 페인 포인트가 결국 뭐겠느냐? 고객들은, 그러니까 소비자 네트에 변하는 게 이미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쫓아가서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 사실은 결국은 아직 아무리 온라인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모든 기업들이 아직은 오프라인 중심의 채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아직도 설계사들 많고, 정유사는 아직도 주유소들, 정유소들 많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한 마케팅들이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쉽게 떨궈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의 채널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뭔가 효과적으로 그만큼 하려면 고객 정보나 고객 인사이트나 이런 게 제대로 분석이 돼야 뭔가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어서 뭘 하기에는 아직 프로파일 정보, 그 다음에 금융권을 제외하고 나서는 트랜잭션과 이런 구매에 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CRM 열심히 하고 TV 마케팅 열심히 했지만 아직은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형태의 마케팅이 현재로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이 푸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한 10년 넘게 CRM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간 이후부터는 반성이 들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손잡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너랑 나랑 소개팅 했으니까 손잡자라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너 지난주에 뭐 샀다니 그러니 어디 갑시다라고 이런 식의 스팸과 이제 효과가 떨어진 마케팅이 된 거랑 같은 현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혼자서 하기가, 한 개 기업이 혼자서 뭔가를 딜리버리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내 물건 말고 남의 제품 한꺼번에 묶어서 패킹해서 팔기에는 이게 현실의 관계가 수수료든 가격이든 이런 거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뭘 원하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내가 누구랑 손잡을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캐치업하기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근데 결국은 여기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투비의 방향성인 것도 같고, 결국 마케팅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를 보면 이런 거겠죠. 기본적인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채널, 뭐 본사 뭐 이런 거 이제 그룹 뭐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하자 뭐 이런 걸 백그라운드에 깔고 기본적으로 타겟팅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하이퍼 타겟팅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미디어 플래닝이 돼야 되겠죠. 이거 신문을 할 거니 잡지로 할 거니, 아니면 신문 잡지와 블로그 섞을 거니, 아니면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TV를 섞을 거니, 이런 플래닝을 하는 게 있어야 될 거고, 이거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하는 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고객과 마케팅의 인사이트를 분석하는 뭔가 이제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성과 분석을 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그 다음에 상품을 추천하고 믹싱하고 하는 이런 엔진들이 향후에 구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결과 분석하는 게 있겠죠. 이게 사실은 아직 불러해요. 그리고 실제 가능한 것들도 있고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들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구성될 거는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체 미디어들도 TV, 라디오, 4대 매체와 5개와 모바일과 IPTV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믹싱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와 같이 마케팅을 하고, 쇼핑몰이 되었든 전문가 집단이 됐든 컨텐츠 프로바이든 이런 형태로 기업의 마케팅의 모습은 양태는 조금씩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나왔던 거죠.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죠? 톰 크루즈. 얘가 막 쫓겨서 도망가면 톰 크루즈 홍채 따라 쭉 움직이면서 뭐 하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타겟팅과 개인화, 이게 반드시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의 개인화 타겟팅이 이루어질 거다.
사실 이거 이제 뭐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이 시나리오 쓰고 같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타겟팅에 관한 얘기, 개인화에 관한 얘기는 예전과는 좀 더 넘어져서 계속 앞으로도 회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실은 페이스북 많이 보시면 페이스북에 솔루션이 이미 있어요. 마케팅 솔루션이 기업용 솔루션 제공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페이스북에 페이지 있죠. 페이스북에 이제 그러니까 기업은 그냥 페이스북에 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광고 배너 이런 형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앱 만들어서 뿌리듯이 페이스북에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뿌리면서 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줘요. 여기에 그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은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타겟팅하고 약간 좀 이제 저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 이런 거죠.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뭐 회원가입하려고 할 땐 데모그래픽 정보고, 아니 법적으로도 종교가 뭐니, 뭐 병이 뭐 있었니, 네 취미가 뭐니 이런 것들 모르는 게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정치적 색채는 뭐야 이런 것들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은 그 카운티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모그래픽 플러스 사이코그래픽 정보까지 같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타겟팅력이 넓어진다는 거고요. 이건 이제 가능성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얼마나 이제 규제가 있을 것이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하는 사례들이 꽤나 많이 있고요. 이거는 뭐 자료 뒤져보시면 굉장히 성공 많이 했다는 거 많이 아시니까 많이 하고, 뭐 빅토리아 시크릿, 뭐 특히 이제 미국에서 연예인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가지고 광고해가지고 이제 꽤나 성공한 케이스가 많고요.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다닌 자료로 봤던 거니까. 그 다음은 뭐 이거겠죠. 스마트폰 얘기를 하는 게 마케팅이 항상 하는 얘기가 TPO지 않습니까? Time, Place, Occasion.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상황에 마케팅 오퍼를 던지고 싶어 하는 게 기본의 이제 마케팅의 적인데, 이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연산이 가능하고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있고 센서가 있고 위치 정보 활용할 수 있고 카메라들 달려있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뭐 최초로 이제 스마트폰은 TPO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증강현실이 주고 있는 가장 큰 시사점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아실 거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를 정보를 애도한 게 증강, 애초부터 진짜가 아닌 가짜를 만들어낸 게 가상현실 거고, 이게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그 정보를 습득하고 획득하는 방식, 유저 인터페이스의 기본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5살짜리 얘가 민들레가 궁금해요. 지나가다 꽃을 봤는데 이 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얘가 이 꽃이 뭔지를 아는 방식이 지금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그 방식밖에 없을 거잖아요.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되지. 근데 거기에 두 가지의 약점이 있죠. 5살짜리 애가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한글도 알아야 되고 집에 가서 인터넷도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서 그냥 사진을 찍었다고 쳐요. 그럼 얘는 한글을 몰라도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왜요? 민들레라고 얘기해주면 되니까. 동영상 돌아가면 되니까. 그죠? 거기에 붙어가지고 민들레에 관련된 그 이론이 콘텐츠들이 같이 붙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은 작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증강현실이 갖고 있는 인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교육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정보와 의사소통의 방식에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포스키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사례도 바이럴 효과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많이들 아시는 얘기잖아요. 원티드 이제 데미 모어가, 이것도 제가 어느 분 블로그에서 읽고 제가 따로 정리한 건데, 이거 조금 설명드리면 데미 모어가 향수를 만들었어요. 향수를 만들고 향수의 이름을 목적의식적으로 원티드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프로모션을 했냐면 트위터에다 올린 거죠. 우리는 인생에서 누군가 늘 원하고 산다. 당신은 뭘 원하느냐? 어떤 형태의 원하는 사람들이 되느냐? 이걸 유튜브에 올려주라. 그때 이제 유튜브에 한 30만 곳까지 동영상 계속 올라오면서 나는 뭐 이런 걸 원한다고. 근데 결국 이제 그건 그렇게 흘렀지. 뭐 난 이런 여자를 원해, 난 저런 여자를 원해, 뭐 이렇게 가긴 했지만, 이런 형태도 역시 어쨌든 바이럴을 창출하는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작동했다는 거고, 이거는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넘넘넘 얘기는. 이거는 이제 빠삐넘 얘기는, 이거는
바이럴 플러스 채널 리스가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 소셜미디어 내에서 얼마나 채널, 이게 이제 이거는 오래되셨지만 다들 아실 건데, 이제 놈놈놈 영화 가지고 얘가 패러디를 해서 만들어서 뭐 전진, 엄정화, 뭐 숱하게 많은 패러디가 나왔잖아요. 이 음악 기억나시면서. 제가 이거 좀 틀어드렸어야 되는데 아실 것 같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 DC에서 뭐 성지순례 이렇게 시작하다가 네이버나 다음에 동영상 포털로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9시 뉴스에 나오다가, 그죠? 이러면서 롯데상강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매출이 40% 늘었어요. 매출이 40%.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얘는 롯데상강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은 TV 광고 공짜로 했죠. 온라인 광고 공짜로 했죠. 이 흩어져가는 순서 자체의 파급력과 바이럴 효과는 극대화시켰죠. 매출 그대로 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이제 우연적인 효과지만 결국은 그 소셜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가 믹싱이 되고 처음부터 콘텐츠가 기획이 돼서 맞춰졌을 때 얼마나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DC 인사이드는 이거 이후로 소주 만병, 처음처럼 만병 계속 DC에 걸고 하고 있는 거, 신라면 1만 박스 그런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시작한 게 이거 이후예요. 이거 하면서 보고 나서 DC도 알았거든요. 이제 된다는 걸.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바이럴. 이제 뭐 잭인더박스라는 회사는 가상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형태로 이제 했어요. 얘가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얘 블로그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가 살면서 가장 로맨틱하게 맛있게 먹은 햄버거가 뭐냐? 너 좀 올려주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시들이 쭉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You are the burger of my life. Do you want to give my to wife? 뭐 내 인생 마저 죽어도 날 와이프한테 널 줄 수 있어? 뭐 이런 농담처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바이럴 효과가 퍼졌죠. 이 회사의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나 CEO나 이런 사람도 직접 하기 시작했고, 뭐 이게 2008년인가 그럴걸요? 꽤나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14만 명 이상이 이제 친구로 됐으니까 적어도 햄버거 14만 개 이상은 팔렸겠죠. 단기간에. 정리를 하자면 제가 원래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뭐 그 기업에서 실제로 소셜미디어를 PR을 하는데 또는 세일즈를 쓰는데 또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바꾸는데 여러 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자료는 제가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이건 제가 이 자료 정말 철저하게 이제 기업 위주로 정리를 한 거고, 기업 입장에서 사실 마케팅은 그냥 이제 프로모션, 판촉 이런 관점으로 이제 더 이상 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고, 사실은 전 비즈니스를 기본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플랫폼적인 역할을 갖춰야 된다. 왜?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내외 고객 기업과는 커넥션 허브로서 작동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로 관통하는 전체는 다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고객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로 사실은 실제로 마케팅 채널, 마케팅 플랫폼이 재온라인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재원을 드리고 다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변화들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하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